톡톡이에요. 텃밭 가꾸기 2편. 채소 키우기 5가지만 기억하세요. 물 주기. 채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물 주기는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새싹 채소와 잎채소들은 물만 주어도 성장하거든요. 가장 쉬운 듯해도 막상 언제 얼마나 어떻게 주어야 할지 당황스럽게 만드는 물 주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통 1, 2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물을 많이 먹는 채소의 경우 하루에 한 번 이상 주기도 해요. 반대로 물을 많이 줄 필요 없는 채소들은 2, 3일에 한 번씩인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물을 주는 것은 정확하게 횟수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각 베란다의 온도와 습도, 계절과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주면 돼요. 겉흙이 말랐다 싶을 때 오전 중에 흠뻑 준다.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 배수구로 모두 물이 잘 빠져나오고 있는지 관찰해야 해요. 생강이나 감자같이 뿌리를 심어둔 것을 제외하고는 흙 전체가 흠뻑 젖도록 물구멍으로 배수가 잘 되어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새싹 채소의 경우는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아요. 만약 수돗물을 사용한다면 하룻밤 받아두었다가 사용해요. 수돗물의 소독 성분들이 증발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거름 주기. 어린 새싹은 거름을 싫어해요.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 해도 여린 싹들이 감당하기에는 강한 성분들이거든요. 거름은 본잎이 평균 4-5장 정도 나왔을 무렵에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해요. 밑거름, 웃거름. 밑거름은 이름 그대로 성토 밑에 넣어주는 거름을 말해요. 밑거름으로 퇴비를 넣어주면 거름의 지속력이 좋아서 오래도록 채소의 성장을 도와요. 밑거름으로는 부엽토를 쓰는데 부엽토는 낙엽을 썩혀 만든 천연 거름이에요. 웃거름이란 말 그대로 위에서 주는 거름, 덧거름이라고도 해요. 웃거름으로는 액체 비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유기농 비료 원액이에요. 액체 비료의 희석 비율을 너무 높게 잡거나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축 늘어져서 죽어버리기도 해요. 정확한 희석 비율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니 제품 설명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부엽토나 액체 비료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거름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쓰는 생활 거름. 달걀 껍질. 달걀 껍질을 잘 씻은 다음 안쪽의 우윳빛 막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이 막은 단백질 성분으로 부패하기 쉽거든요. 깨끗하게 씻은 달걀 껍질을 팬에 한번 살짝 볶거나 햇빛에 말린 다음 믹서기에 갈아주면 돼요. 고운 가루가 된 달걀 껍질을 흙과 섞어 채소 용기 위쪽에 뿌려준 다음 물을 주세요. 커피 찌꺼기. 커피를 내리고 난 찌꺼기를 햇빛에 잘 말린 다음 사용하면 좋아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4:1 정도로 섞어서 웃거름으로 채소 용기의 상단에 올려주면 된답니다. 커피 찌꺼기를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흙이 굳고 통풍이 제한되며 곰팡이가 생기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병충해 관리. 해충만 없어도 베란다 농사는 2배 더 풍성하고 할 일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밭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해충에 모두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관리만 잘해주면 걱정 없답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진딧물부터 흙 속에서 채소 뿌리를 공격하는 총체벌레까지 집에서 만드는 천연살충제와 구입해서 만드는 천연살충제로 퇴치하는 법을 소개해요. 생활 속 재료로 50% 퇴치하기. 물엿과 우유. 물엿을 탄 물이나 우유는 진딧물 퇴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햇살이 비추는 시간에 물엿물이나 우유를 진딧물에 뿌리면 서서히 액체가 굳으면서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요. 물엿이나 우유를 뿌린 후 한두 시간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을 다시 분무해 잎에 잔존하는 것이 없도록 씻어내주세요. 마늘물. 다진 마늘을 물에 섞어 분무기에 넣고 뿌리면 돼요. 해충이 싫어하는 냄새라서 기피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커피물.
커피물 역시 해충이 싫어하는 냄새로 기피제로 사용 가능해요. 붓을 이용해 입 사이사이에 발라주면 편해요. 친환경 제품으로 99% 퇴치하기. 천연 살충제나 천연 방충제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여러 천연 재료들을 섞어 만든 것으로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라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요. 희석한 용액은 피부에 닿거나 호흡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원액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해요. 천저가 도와줘! 해충을 퇴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바로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먹이사슬 관계의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죠. 잘 알려진 대로 진딧물의 천적은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 같은 천적들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너무 덥거나 이들이 먹이로 하는 해충이 모두 없어지면 천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지주대 세우기. 열매 채소들은 대부분 지주대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잎과 열매가 많이 달려 줄기가 지탱하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진다거나 덩굴이 타고 올라갈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하죠. 줄기 옆에 긴 지주대를 꽂은 다음 중간을 끈으로 살짝 묶어 고정시켜주면 돼요. 솎아주기. 씨앗을 뿌린 후 싹이 나왔을 때 용기가 너무 비좁거나 새싹이 튼튼하지 못해 뽑아내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너무 겹쳐있는 새싹들을 뽑아내는 것을 솎아낸다고 해요. 복토하기. 열무나 무같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채소들이 햇빛이 부족하면서 온도는 높은 베란다에서 얇게 키만 쑥 자라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꺾여버리고 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웃자람이라고 해요. 이런 웃자란 새싹들은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흙을 산처럼 줄기 근처로 모아주고 다독여 줄기를 세워주는 복토를 해야 해요. 줄기가 거의 다 덮일 정도로 복토를 해주면 이후에는 본잎이 나오면서 점점 줄기도 두꺼워지고 웃자람이 감소하게 돼요. 흙 고르기. 좁은 용기에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키우다 보면 흙이 계속 가라앉아 결국 단단하게 뭉쳐요. 숟가락이나 포크 등을 이용해 수시로 흙을 잘 뒤섞어주면 흙을 숨쉬게 할 수 있답니다. 겨순 자르기. 열매가 열리는 채소의 경우 꽃이나 열매에 양분이 집중되도록 옆에서 나온 싹을 제거해줘야 해요. 이 작업을 겨순 제거하기라고 해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어떤 베란다 조건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기특한 채소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연중 재배가 가능하고 키우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 물만 잘 주고 관심을 기울이면 사랑을 먹고 쑥쑥 자라는 무난하고 기특한 채소들이랍니다. 이렇게 쉬운 채소들을 하나둘 키워나가다 보면 내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한 채소 리스트가 완성될 거예요. 방울토마토. 씨앗부터 해도 잘 자라는 열매 채소예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죠. 베란다에서 키우려면 최소 3-4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빨리 키우고 싶다면 모종을 구입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울타리 강낭콩. 얼룩덜룩한 무늬의 콩이에요. 강낭콩 종류 중에서도 키가 크게 자라는 품종과 작게 자라는 품종이 있는데 울타리 강낭콩은 큰 품종에 속해요. 콩 종류는 습기가 너무 많으면 뿌리에 병이 생기기 쉬운데 강낭콩은 무던하게 잘 자라는 편이에요. 바질. 허브 중 가장 쓸모있고 게다가 잘 크기까지 하는 바질이에요. 스위트 바질과 부쉬 바질 모두 잘 자라요. 살짝 만졌다가 놓아도 그 향이 진하게 남아요. 씨앗 봉투에 답이 있다. 씨앗 봉투는 가장 좋은 채소 재배 교과서입니다. 씨앗 봉투의 뒷면에는 파종과 수확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들, 종자의 특징과 키우면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소개되어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내용만이라도 숙지하고 씨앗을 심으면 실패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연중 재배가 가능한 품종들이 베란다에서도 잘 자란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돼요. 함께해요 텃밭 가꾸기 2편.